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020년 5월 24일 일요일인데요. 통합당에서 통합당 당선자 84명이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세비 30%를 6개월 동안 기부하겠다. 그리고 따뜻한 보수를 위해 노력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어제 했죠. 그리고 오늘 한 20억 원 정도를 기부하겠다고 선을 했어요. 그 당선자 총회에서 의견을 모아서 그랬는데 잘한 거죠. 잘한 건데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존에 이 보수 진영 미래통합당과 야권에서 민주당에서 하는 것보다 먼저 선점을 하고 나올 필요가 있어요. 모든 거를. 그리고 이 기부금이라는 것이 지금 굉장히 왜곡돼 있죠. 그죠? 문재인에 의해서 현 정부나 또는 민주당에 의해서 왜곡되고 있는데 얘네들이 기부를 갖다가 대통령이 60만 원을 했어요. 지 와이프까지. 그런데 어제 그저께까지 보면은 국민의 90%가 국가재난기금을 다 타가지고 갔다 그래요. 90%가. 그래서 요번에 한 10, 얼마였죠? 한 15조 정도 나왔었죠. 국가재난기금. 그저까지 한 12조를 다 타가지고 갔대. 그러면은 문재인이가 생돈 60만 원을 기부하면서 얼마나 아까웠겠어. 문재인이가 좌파라는 기본적으로 돈벌레 애들이에요. 돈벌레 애들. 지가 벌은 돈은 안 내놔요. 지가 벌은 돈은. 그런데 뭐를 내놓느냐? 기부 받고 후원 받고 삥 뜯은 것만 가지고 내놔 얘네들은. 좌파는. 문재인이야 모든 좌파가 그래요. 대표적인 게 윤미향 사건이에요. 조국이 사건이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웃지 못할 사건이 국가재난기금에서 나오는데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올 연말까지 1인당 세비 30%를 기부하고 1인당 기부액은 약 2,400만 원이고 당선자 전원이 기부하면 20원이 정도 된다 하고 오늘 기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걸 갖다가 좀 본받아야 되겠죠. 정치인들은. 그리고 좌파 민주당 애들도 얘네들이 하는 말이 얼마 전에 한두 달 전에 나왔죠. 세비의 50%를 기부하겠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돈을 거뒀는지 모르겠어요. 민주당 애들이랑 쟤네들은 행동을 안 해. 청와대 애들도 그렇고 문재인도 그렇고. 총선 전에 뭐라 그랬어요? 집이 다주택자들은 한 채만 남고 다 팔아라 그랬는데 한 놈도 안 팔았어. 민주당 애들도 마찬가지야. 다주택자들은 한 채만 남기고 팔아라. 안 그러면 공천 안 주겠다 그러는데 한 놈도 안 팔았어. 그리고 공천 다 줬어. 나중에 우리가 양정숙이 같은 강남 아파트 세 채에다가 상가도 있고 건물도 있고 아파트가 다섯 채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지금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믿을 수 없는 정권이라는 거죠. 그죠? 이 대한민국에 3년을 대통령을 한 문재인과 문재인 정권은 뭐가 제일 아킬레스건이다? 경제 대실패와 비도덕, 비양심이 그리고 아정 같은 삥뜯기가 아킬레스건이다 하고 생각하시고 2년 동안 노력을 할 겁니다. 저는. 그런데 아니 이것들이 말이야. 노상치들은 뭐라 조국의 꾸기를 끌어안고 있고 윤미향 끌어안고 있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명 같은 피를 쭉쭉쭉쭉 등에 빨대를 꼽아서 빨아먹고 있고 그죠? 흡혈귀 같죠?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기부를 하겠다 하고 말은 했지만 실제적으로 문재인이 내는 건 60만 원뿐이 없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민주당 애들은 50%를 갖다가 기부하겠다 그러는데 실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얘네들이 총선 전에 다주택자들은 한 채만 남고 다 팔아 그러는데 한 놈도 안 팔았어. 그리고 보면은 말이야 이민규라는 애는 말이야 재산이 2억 6천인데 현금이 1억이 있었어. 이런 아주 저질스러운 정권이라는 거죠. 응? 그리고 이게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은 국회의원들이 6개월 동안 세비를 갖다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30% 내놓고 했고 민주당에서 뭐 3개월간 민주당이 3개월간이야 50% 내놓고 했고 정의당은 코로나 정식 때까지 30%를 기부 또는 반납하기로 했는데 이 민주당 애들이 3개월간 50% 반납이 실행됐느냐의 문제죠. 그 다음에 정의당 애들은 코로나 종식 때까지 30%를 기부 또는 반납하기로 했는데 이게 지금 하고 있느냐의 문제죠. 그 6명이서.
얘는 조대만 그러고 실제로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어디에도 보도가 안 나오니까. 했다 하고 실행했다는 게 안 나오니까. 근데 그 통합당이 오늘 20억을 걷어서 기부했다는 게 나오니까 잘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게 그냥 그 언론에 쫙 뜨잖아요. 그죠? 조중동이든 그 다음에 한겨레든 경향이든 뜨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따뜻한 보수, 배려의 보수가 자꾸 부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부정선거를 내세우고, 그죠? 그 막말만 가지고 할 거냐, 이 말이죠. 그리고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은, 자, 국회의원 연봉이 뭐 한 1억 5천 된다. 그럼 대통령 연봉 2억 4천만 원 아니야. 문재인의 연봉이. 그리고 문재인 같은 경우는 지가 사용할 수 있는 업무 추진비가 한 500억 내지 600억 된다잖아. 지가 쓸 수 있는 게. 그죠? 근데 그 2억 4천만 원을, 월급을, 연봉을, 그거 끌어안고 뭐 하냐 이거야. 지가 진짜 대통령이라면은 국민한테 네가 준 국가재난금을 갖다 기부하라 그러지 말고 네가 2억 4천만 원이면은 생활비 다 청와대에서 주잖아. 그죠? 먹고 자고 입고 다 생활비 다 청와대에서 대한민국 국민 세금으로 연봉 제외하고 주잖아. 근데 국회의원들은 먹고 자고 쓰고 입고 이거를 갖다가 지 돈으로 해결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월급이 필요해. 그죠? 그럼 너희는 청와대 문재인 너는 대통령은 너는 2억 4천만 원 그냥 꼬박 그냥 고대로 저금한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노무현이는 5년 동안 2억 4천만 원을 그대로 5년 동안 10억을 모았는데 그 돈은 어디 간 적이 없고, 지 아들, 딸 교육시켰는지, 뭐 집을 샀는지, 뇌물을 갖다 640만 원 모아가지고, 뇌물하고 해가지고 지 아들, 딸을 위해서 미국에다 집을 사주고 학비를 대고 이랬다는 거 아니야. 형까지 동원해가지고 형도 뇌물 받아 처먹고. 그럼 문재인 같은 경우도, 근데 이명박 같은 경우는 이런도 안 받았어, 5년 동안. 그럼 왜 이명박을 깜빵에 집어넣냐, 이거지. 박근혜 대통령은, 4년 동안 받긴 받았죠. 근데 그 사람도 장학금을 준다고 했어. 근데 문재인 너는 뭐 하는데 2억 4천만 원 받아가지고, 5년이면 10억이 넘어가는데 12억인데, 왜 대한민국 그 세금을 갖다 니는 다, 세금으로 먹고 자고 입고, 의식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업무 추진비 5, 600억 청와대 업무 추진 5, 600억 되는 그거 다 써가면서 너는 왜 기부 안 하냐? 너가 아는 거 적폐인 미래통합당은 30%를 6개월 동안 기부한다고 오늘 실행에 들어갔는데 너는 왜 2억 4천만 그거에 아까워서 돈 안 넣느냐? 그리고 국민한테 60만 원씩 또는 40만 원씩 국민한테 대기업한테 왜 기부금 받은 걸 갖다가 또는 공무원한테 내놓으라 그러냐 너는? 공무원은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공무원이 뭘 했다고 받아? 공무원 공기업이 직업이 딱 안정돼 있고 정년까지 잘리지도 않는데 연봉이 꼬박꼬박 나오는데 왜 공무원을 주고 공기업을 주냐? 그러고 나서 기부하라 그러냐? 이게 파퓰리즘이고 이게 기본소득을 치고 나갈 텐데 앞으로 이제 내년 대선 때 문재인이가 기본소득이 하는 순간 미래통합당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아니 네가 뭔데 임마? 너도 이런 거 보고 느끼는 거 없냐? 맨날 세월호 찾아다니고 5.18 광주 찾아다녀서 눈물 흘리지 말고 실제적으로 국민한테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걸 해야지. 왜 그 국민들한테 말이야 올해 같은 경우 벌써 100 몇 조야 105조인가 108조에 국가 부채가 늘고 또 가면은 이게 말 3차 추경을 40조 50조를 발행한대 또 그게 국채야 빚이 돼요. 그럼 이게 뭐가 됐죠? 얘가 이제 추경을 발행하고 집권 3년 동안 망친 게 뭐 있죠? 그 추경을 갖다 수십조 수백조를 발행해가지고 어디다 썼어요? 그냥 길거리에다 그냥 뿌렸단 말이야 나이 드신 분들한테. 그리고 육아맘들이나 그 젊은이에다 뿌렸단 말이야. 그게 경제적으로 다시 리턴이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빚으로만 쌓이고 국민들은 정신적으로 해이해지게만 됐다. 어느 정도는 해야죠. 근데 네가 뭐야? 너는 왜 2억 4천만 원 받으면서 뭐 2억 좀 딱 떼가지고 4천만 원이면은 너 용돈도 필요 없는데 왜 쩝쩝 떼고 있냐? 그거 딱 떼가지고 나도 기부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대통령의 리더지. 그래서 는 대통령의 리더 자격이 없다는 거야 이 사람아. 그리고 정의당 이것들은 몇 명 되지도 않으면서 꼭 이런 데 끼어. 5명 가지고 뭐 하려고 이 사람아. 안 반겨. 그 더불어민주당 이것들은 50% 낸다 그러면서 너희는 3개월만 내냐?
미래통합당 6개월 내는데 이런 거 선점해가는 거 잘하는 거예요. 미래통합당이. 그리고 지금 이 국가재난기금 가지고 신문을 읽어보면은 가짠치도 않아요. 전 아직까지 안 받았거든요. 아직까지. 아, 귀찮더라고. 아직까지 안 받았는데 신문을 읽어보면은 뭐 4인 가족 갭이 4인 가족이 100만 원씩 나오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 그런데 자식들이 30대 40대 자식들이 뭐 10대 될 거 아니에요. 걔네들 내 거 주세요. 내 목 20만 원씩 주세요. 25만 원 주세요. 이러는가 봐. 웃기지도 않아. 그러니까 엄마가 그런데 가짜를 가지고 너 하숙비네? 이런데 그리고 또 뭐 30대 40대 부부들이나 60대 70대에 이 나이 드신 분들도 그거 가지고 세대주 앞으로 나오니까 세대주가 다 챙길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부 싸움이 일어나는데 내 거 줘? 부부가. 특히 30대 40대 유아맘들은 쓸 돈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세대주 이름 앞으로 했는데 그걸 빼먹는 방법을 인터넷 맘카페에서 연구해가지고 서로 공유를 한대요. 그래서 세대주 논쟁이 또 나오는 거야 지금. 그냥 현금으로 개인당 꼽아줬으면 됐잖아. 아주 징글징글해. 이걸 보면. 그리고 이 미래통합당이 이게 그 세비 30%를 갖다가 6개월 준다 반납한다 그러는데 기부한다 그러는데 그걸 국가에 기부하면 안 되고 잘 용처를 봐서 기부해야 되고 이게 6개월이 아니라 그냥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화될 때까지 종식될 때까지 한 1년 아니면 대선 때까지 30%가 다 반납한다 그러면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그런 국민들이 얼마나 더 지지하겠어요. 그러면 초선한 애들이 재선하고 재선할 때 삼선할 수가 있는데 미래통합당이 그러니까 아직까지 멀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놔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국회의원 특권이 뭐 100몇 가지인가 뭐 300몇 가지인가 된다 그러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있죠. 미래통합당이 먼저 선수를 치고 나와야 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로. 국민하고 밀착돼야 되고 소통을 해야 되니까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의전을 갖다가 생략당하는 거. 통합당 의원들. 쉽게 말해서 KTX 같은 거 의전 당하지 말고 공항 가서 VIP 의원 전용 창구로 가지 말고 일반 대중 일반 국민과 섞여서 같이 타고 같이 먹고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이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미래통합에서 빨리 나와야 돼요, 이거. 지금 우리가 미래통합당의 진경을 보면은, 그죠? 저쪽에 좌파나 진보 애들은 대중과 지지 세력과 친구같이 어울리는 면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 586에 그래요, 걔네 성격이. 그런데 이 미래통합당 보면은 영남 이쪽에 그 토착 세력이 많으니까 얘네들은 거호해. 그리고 일반 대중들하고 친구같이 이렇게 살을 맞대고 썩고 소통이 안 되는 게 많았어요. 이런 걸 빨리 고쳐야 된다고 미래통합당. 안 그러면은 젊은이들이 20, 30, 40이 미래통합당을 지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뭐 돈이 드는 특권이 아니라 의전상의 특권 같은 건 없애버려야 돼요. 의원만이 갈 수 있는 길, 의원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 그게 군더더기고 그게 덕지덕지 붙은 보수의 그죠? 민낯이에요. 그거 없애버리자고 미래통합당이 선언해야 돼요. 그리고 안 하면은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스스로 공항을 이용할 적에 일반석을 이용하고 일반 출입구를 이용하고 그죠? 그리고 시장에 갔을 적에 대중적인 장소를 이용할 때도 특권을 없애야 돼요. 이게 조선주의 그거거든요. 그죠? 조선주의 그 지금 행태가 그대로 우리가 그냥 울려받고 있는데 저는 조선주 잘 안 봐요. 근데 외국에 보세요. 외국 국회의원들, 뭐 아주 중진, 그죠? 쉽게 말해서 국회의장과 뭐 상임위원장, 미국 같은 경우를 말하는 거, 영국 같은 경우. 그런 사람이 어느 정도 의전을 받지만은 일반 의원들은 대중들하고 지역 국민들하고 그냥 상식적인 대화를 하죠. 상식적인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죠. 별 다를 바가 없어야 된다고. 근데 이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제 좌파들은 더하고 솔직히 말해서 어떨지게 보면은 의존받는 거 보면 그러잖아. 김현희 같은 경우에 나 국회의원이야. 세월호 유가족한테 나 국회의원이야. 네가 뭔데 나한테 따져.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에서는 이 특권의적인 의식을 빨리 없애야 된다고. 그것만 해도 표가 많이 돌아올걸요. 제 생각에는
이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고TV 여명이었습니다.